안녕하십니까. 한유의 KPL 342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15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긴급 방송도 아니고 윤석열이도 아니고 긴급 계엄도 아니고 새벽녘에 뒹굴뒹굴 하느니 그냥 사무실 나와서 제 일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고, 지금 요 넥타이도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옐로우 중간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카도 전신 파카, 이제 겨울에 추우면 나만 손이니까 감기 안 걸리려고 지금 단단히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것보다도 온통 매스컴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뿐이라서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친구랑 통화한 그 내용을 간단히 제 생각 좀 가미해서 전해주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혹자는 탄핵까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성공한 쿠데타냐 그러지만은, 그 한동훈이가 나가면서 하는 소리, 그 성공한 내란이다 하는 소리가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접목을 시켜버리면은 윤석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 사람이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자유민주공화국 개념이 들어온 거는 헌법에 물론 적혀 있지만은, 그거는 미국에서 전파한 게 맞습니다. 6.25 사변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 상주하면서 자유민주공화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접목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되죠. 한 60년이 넘어, 6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72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 그게 첫 번째 시도 같습니다. 자유민주공화를 자체적으로 시도한 그 자체가, 사람들은 중화공업 육성을 한다 뭔다 떠들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72년도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진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기 시작한 시점이 72년도입니다. 근데 72년도에 키신저가 그 당시 중공이죠. 중공을 방문해서 모태동이를 만났습니다, 키신저가.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이제 지금 역사책을 보면은, 역사책이 아니라 예전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그때 왜 만났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는데, 그때쯤 아마 일본이 베트남하고 수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방이라는 미국은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일본은 베트남하고 수교를 맺고 손을 잡고, 그러면 한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그때 약소국이니까, 굉장히 약한 나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0월 유신이라는 그 혁명에 가까운 그걸 발표를 한 거죠. 그 상황하고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의 윤석열 상황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 당시 72년도에 중국하고 손을 잡았던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켰죠. 이제 바이든 때 서서히 보이더니 트럼프는 아예 공약을 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로.
그리고 미국이 배제를 시키니까 유럽도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 거를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 개념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나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이게 똘똘 뭉쳐서 한 나라처럼 이제 동맹이 형성이 돼 신냉전이죠. 형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자유민주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한국이라는 나라 위치가 참 교묘합니다. 오묘합니다. 어느 나라하고도 전쟁을 하면은 이게 세계대전으로 번집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지리상.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황이 참 오묘한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윤석열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한동훈이 그 친중 노선을 걸치고 있는 그 빨갱이 같은 그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맨날 탄핵하고 이제 그대로 가면 그대로 앉아서 죽는 길밖에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도 미리 저도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물론 계엄이 급작스럽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 포위된 이 상황 전국을 타겟책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조직위원회 그거를 털었다고 하고 저 입법부를 털었다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거의 혁명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두환이도 털지 못했던 그 계엄 때 털지 못했던 곳이 거기인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은 털었습니다. 서버를. 그래서 이건 혁명에 가까운 거다. 그리고 저는 판단을 한 게 자유민주공화라는 개념을 내가 할 테니까 자유민주공화 법치를 따를 테니까 니들도 따라와라. 그러니까 1호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일반 국민들 저도 포함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건 혁명에 가까운 선택을 계엄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이 뭐 10% 정도에서 지금 벌써 30%까지 끌어올렸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번 싸움은 윤석열이가 완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윤석열이를 호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민주당은 점점 고립무원 지경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서도 지금 윤석열이 지지하는 그게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배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외교적으로는 배제시켜놨습니다. 윤석열이를. 배제는 시켜놨어도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면은 선거조직위원회를 털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지 쪽으로 바뀌면 헌법재판소 소용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찍어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이 어떤 놈들인데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저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전과 3범, 4범 되는 놈을 대통령으로 모신다. 그 차법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이 선택한 자유공화, 민주개념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내란이다 개소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지 내놓은 겁니다. 윤석열이는 목 내놓고 이거를 시도를 했고 그러면 상대 측이 누구냐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목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애들 공수처 애들 다 뭐가지 내놔야 될 겁니다.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윤석열이 완사이드하게 이긴 게임입니다. 이거. 그리고 점점 지지층이 늘어날 겁니다. 지지율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12월 3일인가 계엄 선포하고 12 때 조국이 구속되는 날, 구속 선고되는 날 담화 발표를 했죠. 그 담화 발표 내용을 딱 보면은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친중 노선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한국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거기에 전라도 애들 진짜 분명히 그건 전라도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라도 새끼들입니다. 그 놈들은 쓸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빨간 노선을 갖고 있던 애들은 싹 쓸어버리겠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뭐 현명하십니다 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 판세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거의 정확합니다. 제 생각하고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전체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뭐 아니다 기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깁니다. 해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원래 저는 정치라는 거를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하도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고 전체 판세를 훑어보고 미국에 있는 광역이라는 친구한테 걔는 지금 출근 중이겠네요. 거기는 자기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멀어가지고. 가면 차 안에서 저랑 통화를 했는데 항상 그 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윤석열 씨가 이번에 한 거는 자유민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감히 시도를 못한 자유민주 공화 개념을 윤석열이가 시도한 겁니다. 이거는 거의 획기적인 거고 이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는 게 체제 자체가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혁명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 세계에서 한 번도 해보지 한 적이 없는 대통령의 쿠데타다.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바이러스 전파의 쿠데타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합니다. 현수막을 고를까 했는데 너무 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 좀 한 다음에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얀색에 하얀색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기분이 괜찮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 때 타이어 때문에 이렇게 전화 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 말로 표현은 좀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윤 대통령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언론도 거기에 도배를 했고 미국도 도배가 슬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아시아권 언론도 다 윤석열 얘기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유의 KPL 342차 12월 19일 방송이었습니다. 바이바이.